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축구 얘기하러 잠깐 켰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벤투호의 명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남은 두 경기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전에 나설 선수들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글쎄요, 뭐 저는 뭐 크게 의외의 발표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큰 틀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 좀 궁금하시다는 분이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고, 제가 항상 그 명단 발표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연속성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지금 몇몇 가지 이제 질문 나왔던 것들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좀 궁금해하실 만한 거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위부터 좀 보면, 지금 조규성, 여기 이제 보면 조규성, 황의조 선수 이 두 명이 이제 원톱 뽑혔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했던 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상대하게 되는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가 다 포백을 씁니다. 포백을 쓰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포백을 쓸 때 투톱을 쓰는 게 틀렸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벤투호가 추구하는 스타일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벤투호 같은 경우는 그 수적 우위를 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수비할 때는 우리가 많아야 되고 공격할 때는 당연히 또 우리가 많아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할 때 포백을 공략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공략하는 방식이 그 어떤 측면에다가 전형적인 윙포워드를 배치해가지고 측면을 뚫고 들어오는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 뭐 이제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황희찬도 그렇고 뭐 나상호도 그렇고 뭐 이런 선수, 이재성 선수가 측면 배치될 때 마찬가지고 권창훈 선수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다 배치됐을 때 그냥 측면에서 넓게 쓰는 게 아니라 약간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반칸 좀 좁혀가지고, 인버티드 요즘 뭐 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하여튼 어찌됐든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서 센터백하고 상대 풀백 사이 위치하고, 와이드하게 쓰는 거는 이제 윙백들, 풀백들이 올라가서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도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 풀백들을 보면 굉장히 공격력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죠. 김태환, 이번에 뽑힌 김태환, 김진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홍철 선수, 이용 선수도 동네에서 크로스 좀 올리고 돌파 좀 한다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선수를 배치해서 순간적으로 공격할 때 5명으로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3톱인데 가운데 좁히는 그 윙포드까지 해서 셋에다가 좌우를 2명이 더해서 이걸 5명이 쓰는 형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윙백을, 풀백을 활용하는, 측면 수비를 잘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 투톱까지 활용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상대한테 우리나라 공격 숫자가 6명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어떤 역습을 줄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생각하면 수비가 4명일 때는 5명까지 늘려주는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원톱을 쓸 거라고 전 예상을 했었고, 김건희 선수보다는 조기성 선수가 최근 이제 득점력이나 어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 그 발탁은 좀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황인범 선수를 어떻게 메울까였는데, 저는 이제 그게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리뷰했던 것들, 1월 MH 때 리뷰했던 걸 보면 김진규 선수가 이 황인범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그 황인범 선수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막 뭐랄까요, 확실한 누구가 필요한 자리라기보다는 황인범이 너무 잘해서 필요한 자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정우영 선수 자리에는 지금 백승호 선수가 같이 뽑힌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4-1-4-1에 1에 서는 선수는. 근데 그 자리는 좀 확실해야 돼요, 위치가. 근데 이제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밑으로 내려와서 4-2-3-1 형태로 변화를 주기도 하고, 공격할 땐 4-1-4-1처럼 올라가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선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드리면서, 황인범 선수가 예전에 그 조광래 감독님 그 2011년 12년 이때 그 대표팀에서 감독하실 때 약간 조롱까지 됐었죠. 그 바르셀로나와 닮아 있다 그러면서 절충형 이거 했다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게 이제 밈처럼 됐었잖아요. 지금도 막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황인범 선수가 딱 그런 절충형에 어울리는 선수인 거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공격력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다부진 면이 있고 성실하기 때문에, 수비할 때는 한 명 늘려주기에 좋고 또 공격할 때는 또 공격적인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형적인 2선 미드필더라기보다는 2.5선 정도에 주는 게 좀 어울리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진규 선수가 거기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김진규 선수를 뽑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뽑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럼 왜 한 명밖에 안 뽑았냐, 황인범 자리 왜 한 명이냐, 지금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자리는 사실은 이재성 선수가 내려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다 세우는 게 더 좋지만
한 칸 내려와서 쓰라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잘할 선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권창훈 선수가 조금 야, 고생 좀 해라 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백승호 선수도 또한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확인하지 못한, 벤투 사단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뭔가 신뢰를 딱히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뭐 황인범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선수를 할 게 아니라 이제 멀티플레이어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이제 공격 2선에도 숫자가 좀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나상호, 손흥민, 송민규, 정우영, 황희찬 이렇게 5명까지 뽑히면서 측면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진 상황이죠.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이 선수들은 뭐 돌아가면서 각자 스타일들이 다들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같고, 황희찬 선수는 좀 부상이 있다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조금 대비의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이미 다 계속 불러왔던 선수들이지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나상호 선수 뽑힌 게 조금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봉사활동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최근에 드리블하는 거나 이런 어떤 자신감을 보면 당연히 뽑힐 만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비진에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권경원 선수, 김민재, 김영건, 김진수, 김태한, 박지수까지는 이제 뭐 다 우리가 알던 선수들인데, 이제 박민규, 윤종규, 이지익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 뭐 기사들을 봤을 때 제목에서는 깜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박민규 선수의 발탁은 사실은 좀 놀랍긴 했어요. 놀랍긴 했는데 요거를 제외하면 윤종규와 이지익의 어떤 합류는 뭐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벤투 감독의 어떤 선발 방식을 보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번호순이에요. 번호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른쪽은 1번 이용, 2번 김태환, 3번 강상우, 4번 윤종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왼쪽은 김진수, 홍철, 그 다음에 이기재였습니다. 근데 이기재 선수 제가 보기에 이번에 좀 밀린 것 같아요. 예전에 심상민 선수도 한번 왔었고, 그래서 그 3번이나 4번 자리 찾기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오른쪽은 제가 이제 뭐 이용 선수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봤는데 윤종규 선수가 3번인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벤투 감독은 항상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꾸준하게 발탁하고 그 본인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수비수 중에 다부지기 잘하는 선수들 있죠. 높이가 좋다거나 정태욱 선수나 뭐 본인 선수들 있잖아요. 딱 봐도 얘 잘하는데 라는 느낌 드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격할 때 볼을 잘 다룰 수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뭐 김민재나 박지수 선수가 워낙 크고 막 이렇게 힘도 좋아 보이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박지수 선수 뭐 나중에 되면 이제 그 스페셜 영상 같은 것도 만들려고 준비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발밑이 좋은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 롱킥 때리는 거 마찬가지고. 김영근 선수가 발밑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만은 아니다. 김영건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김민재와 박지수 역시 기술적이나 패스 줄기 보는 눈이 굉장히 좋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재익 선수가 어떻게 보면 여지까지 계속 이제 강상우 선수를 추가적으로 양쪽에 풀백 2명씩 두고도 강상우 선수를 계속 뽑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한 명씩 뽑아서 확인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에서 봤을 때 이재익 선수가 들어갔다는 생각이 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당장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박민규 선수랑 윤종규 선수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백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본인들이 봤던 선수들 중에 제일 괜찮은 선수들을 뽑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종규 선수는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멕시코랑 언제였죠? 멕시코 카타르전? 카타르 유럽에서 원정 경기했던 때 뽑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괜찮았던 거죠. 근데 김태환이나 이용을 다 밀어낼 정도는 아니었던 3번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 박민규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홍철 선수가 있었으면 안 뽑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기재 선수가 생각보다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기재 선수의 어떤 능력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벤투 감독이 스타일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이기재 선수가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기재 선수, 저는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기재 선수가 수원 삼성에서 잘할 때는 항상 3백에 있는 윙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포인트를 올릴 때 보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높은 위치에서 본인이 뭔가 만들거나 혹은 포지션 플레이에서 뭔가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는, 작년에 잘했잖아요. 특히나 이기재 선수가 그때 보면 이제 정상빈하고 김건희 선수가 역습을 전개하면서 1차적으로 역습을 딱 전개를 하고 막혔을 때 혹은 약간 지연됐을 때 후방에 기다리고 있다가 3백이니까 특히나 후방에서 이제 수비가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본인이 이렇게 막
쭉 밀고 올라오면서 직선적으로 달려올 때 마치 무슨 출발 시간이 돼서 출발하는 기차처럼 직선적으로 뛰어올 때가 가장 매력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뭐 이란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우리나라 상대로 그렇게 막 주도권 60%막 70%까지 잡아가면서 공격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반반, 잘 되면 반반인 거고, 혹은 뭐 약간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엔 점유율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기재 선수가 특히나 포백에서는 조금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잘 뛰어다니는 거라던가 혹은 공격적으로 좁은 공간이든 어디서든지 저돌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수원에서는 정말 100% 발휘될 수 있는 판이지만 지금 이제 벤투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쓰리톱에 양 옆에 윙백들이 올라가서 공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진수 선수를 주전으로 확실하게 쓰겠다는 생각이 좀 보이고 박민규 선수는 제가 보기엔 점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제 박민규 선수 제가 뭐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사실. 왜냐면은 K리그 1에서 이번 시즌에 이제 지금 주전으로 도약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선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리고 K리그 2에서 아마 작년에도 부산 임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찾아보니까 제가 다 못 봤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시즌에 박민규 선수 경기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다부지고 잘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침착합니다. 압박 들어올 때 그냥 걷어내는 식의 어떤 그런 1인분만 하겠다 이런 수비가 아니라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분들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침착하게만 하면 1인분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선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 했었냐면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뭐 카톡하면서 이제 축구 보는 친구들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3번 누구야? 김상원이야 이랬어요. 왜냐면 김상원 선수가 이제 작년에 수원 FC에서 왼쪽 수비를 봤으니까. 근데 너 김상원 선수도 잘하지만 사실 김상원 선수가 이렇게 세밀하진 않거든요. 박민규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3번 누구야라고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잘하는 선수는 다 눈에 보이나 봐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김진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경기에는 또 부상의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김진수 선수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박민규 선수가 이제 제가 이럴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김건희 선수 뽑혔을 때 했던 말인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 팀에 들어가서 뭘 보여줄 수 있는지를 빨리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것도 이제 김동준 선수 들어온 거는 확인이죠. 확인. 누가 더 좋을까? 에 대한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승규, 그러니까 원톱, 투톱이 딱 정해졌죠. 1번, 2번이 김승규, 조현우로 너무 확고하고 송범근 선수, 구성윤, 김동준은 사실은 누가 들어가도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월드컵 엔트리. 감독의 선택이지만 이 세 선수들이 다들 뭐 잘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뭐 이제 감독들도 잘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김승규와 조현우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김동준 선수를 한번 불러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이제 명단은 다 짚어드린 것 같아요. 얼추 맞나요? 얼추 다 짚어드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몇 명 좀 안 온 선수들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강상우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이적 여파인 것 같습니다. 부를 수도 있지만 굳이 이적해가지고 경기도 지금 꾸준하게 안 뛰고 있는 상황에서 불러야 되나? 안 부른 거고 손준호 선수도 지금 중국 리그가 그 개막을 안 해가지고 몸 상태가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잘하고 있는 백승호 선수 백승호 전북이 안 좋지만 백승호 선수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 백승호를 굳이 뺄 이유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김건희 선수는 저는 그 설명이 벤투 감독이 이제 원톱 쓸 거라서 안 뽑았다 그 설명이 딱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다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제 뭐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 어떻게 될까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란하고는 결국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으로 갈 것 같고 아랍에미리트 저는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요? 부담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벤투 감독 성향상 이 경기를 허투루 할 리는 없다. 허투루 할 리는 없고 한 2골쯤 3골쯤 들어가고 좀 여유 있으면 그때쯤에는 한번 조금씩 어떤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 벤투 감독은 플랜 A를 다져오는 걸 했지만 결국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다른 것들도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본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부상 변수가 지금처럼 홍철이 못 갔을 때 누구 데려갈 거냐를 보려 그러면 경기 넣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런 어떤 그
실험에 장이 많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그땐 이제는 조금씩 들어올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뽑히거나 월드컵 갈 거라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란전에는 전력으로 나올 것 같고 뭐 경기가 팽팽하면 교체 카드를 안 쓰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1위를 욕심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쯤 하면은 얼추 된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뭐 이제 MH 있을 때 되면은 뭐 그 중계 자꾸 하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게 쉽진 않은 게 저도 이제 공부해야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